은평 상상 컨퍼런스 문화 테이블 2022 은평 생활문화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화 테이블 사회를 맡게 된 타르 유니버스 대표 정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은평문화재단 최지영입니다. 같이 사회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영쌤. 네. 저희가 작년 2021년 네. 제6회 은평 상상 컨퍼런스 때도 같이 이렇게 MC를 봤었죠. 네네. 그때도 오늘 저희 문화 테이블이 네. 평생상회가 이제 진행하는 테이블이잖아요. 네네. 평생상회는 은평 생활문화 반상회의 줄임말이고 네. 그 평생상회에 대해서 네. 지금 오늘 오신 저희 패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네. 짧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면. 네. 평생상회는 작년에 저희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을 함께 하게 되면서 만든 테이블인데요. 그 생활문화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 이제 활동을 하느라 바쁘셔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모여서 반상회 하듯이 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알차게 진행이 돼가지고 작년에 총 6회차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지 잠깐 기억이 나실까요? 네. 지금 오늘 이게 작년 그 저희가 했었던 그 반상회 연장인 네. 테이블인 것도 있는 게 오늘 네. 와주신 패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네. 작년에 그 반상회에 함께 참여해 주셨던 단체분들의 네. 회원분들이 이제 오신 네, 그런 그렇죠. 거라서 이제 지금 와주신 물색 그리다 네. 또 작년에 저희 반상회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물풀의 북카페 네. 또 참여해 주셨었고 그리고 네. 별별곡간에서 네. 지금 네. 동호회로 활동하고 계신 꿈꾸는 합창단 와주셨는데 네. 네. 별별곡간도 작년에 참여해 네. 주셨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네. 대표님들 주요 운영진님들이 참여해 주셨고 17개 팀 정도가 같이 저희 네. 작년 네. 평생상에 참여해 주셨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 뭐 생활문화의 역할이 어떤 건지 그 공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또 다양성과 더불어서 이제 생활문화 생태계 안에서도 이런 다양성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좀 심오하지만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런 문화적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오셨던 그런 대표자분들, 공간들 중심으로 네. 테이블을 꾸렸고 네. 평생상회를 진행을 했다면 네. 올해 네. 상상 컨퍼런스 이 문화 테이블은 네. 직접 그 생태계 안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네. 활동가분들 네. 그리고 강사님들 그리고 예술가분들 네. 이렇게 모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패널을 한번 네. 소개를 네. 저희가 사전에 부탁드렸던 물건들은 다들 가지고 오셨죠? 네, 그거는 잠시 후에 네, 다음 공개하겠습니다. 꺼내주시고 티저로 이렇게 네. 예고를 해드리고 그 패널 소개를 지금 네네. 한 번씩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물풀의 북카페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지금 마을 예술가로 초대된 음악하고 있는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으로 평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는 이순자입니다. 물색 그리다 이순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카리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응암동에서 마실이라는 문화 공간, 조그만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 마을 예술창작소에서 근거지를 두고 있는 마을 합창단, 꿈꾸는 합창단의 밤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패널분들과의 질의응답 인터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거는 2022 은평 생활문화 보고서잖아요. 실제로 은평 생활문화 생태계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런 활동들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끼쳤는가, 네.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그 심층
인터뷰 시간에 앞서서 네, 올해 진행했던 네. 은평 생활문화 축제에 대해서 지역사회 발제를 준비를 하셨죠. 아, 네. 올해 진행했던 은평 생활문화 축제를 바탕으로 좀 이 생활문화 축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스스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은평 생활문화 축제의 기록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활문화 축제를 진행했었는데요. 생활문화 축제의 이번 그 타이틀은 이상하고 일상적인 불광천 랜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축제가 어쩌다가 시작하게 됐는지 그 축제 시작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들과 그리고 그 축제를 만들면서 어떤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가 하고 그려본 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축제를 만드는 방식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갔는지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생활문화 축제 기획할 때 한 고민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되게 본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문화 활동 대체 왜 할까? 저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이기 이전에 사실 한 사람으로서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그 생활문화 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생활문화 활동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고 왜 하시는지 무엇이 그렇게 동력이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던져왔던 것 같고 그때마다 들었던 답은 좀 되게 공통적인 답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상에서 이걸 하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또 삶을 살아나가는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되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생활문화 축제를 하려면 이런 걸 반영해야 되지 않나 날마다 다른 반복되는 그런 하루들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생활문화라면 그 특별함을 좀 같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생활문화 축제 그걸 왜 해야 되지? 왜냐면 생활문화 활동은 날마다 계속되고 있거든요. 축제 날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축제 왜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리는 장이 필요한 거는 모두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들을 모르고 살았던 날들이라고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기념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를 좀 기념해서 축제를 열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화 축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로부터 한 3가지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일상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상과는 사실 되게 가깝지만 구분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키워드를 뽑아냈고요. 그리고 축제 본질을 생각하면 축제는 다 모두가 즐거워야 되는데 누군가한테는 괴로운 축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즐거워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상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랬을 때 그 생활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만 일상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이 축제를 같이 하려면 지역 주민의 일상성도 되게 고려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불광천이 딱인 거예요. 은평구 사시는 분들은 불광천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불광천에서 이 축제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불광천이 사실 은평구와 서대문구 그리고 끝에는 이제 마포구까지 껴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서대문구인지 은평구인지 사실 모르고 그냥 경계 없이 드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행정상의 편의로 그걸 딱 구분해서 여기는 은평구, 여기는 이제 서대문구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좀 이걸 서대문구랑 협력해서 불광천에서 다 같이 이제 축제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 구청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이렇게 하고 불광천에서 같이 축제를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즐거워야 축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거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축제로서의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불광천에서 축제를 하고 또 미션 2번째는 가능한 많은 즐거움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축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이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관점이시라면 그것도 좀 다양성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축제에 대한 일단 부정적인 인식을 저는 최대한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굳이 적자면 여기 좀 적어봤는데 생활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만 관계 있는 축제라는 어떤 그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한 사람들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닌가 이런 그 경계가 지어지는 것들을 좀 없애고 싶었고 그리고 또 사실 그 축제를 기획하거나 계획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부지런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컨텐츠가 비슷하게 짜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행사도 계속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를 다르게 보여지거나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월문화축제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잘 안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 자체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생활문화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뭘 느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되게 뒷전으로 빠져있고 그림 그림들 아니면 뭐 춤이나 어떤 공연들 만든 공연들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좀 같이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자주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즐거움은 생각을 거의 못 해본 것 같은 거예요. 저조차도. 그래서 이 축제를 만드는 거에 급급해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되게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은 이 축제를 하면서 즐거울까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좀 피로감보다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계속 짚으면서 없애고자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화 시키는데 생활문화 축제의 어떤 재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생활문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물이 아닌 경험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물만 쭉쭉쭉 나오니까 재미랑 의미가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결과물만 남게 되니까 덩그러니 그 결과물만 남으니까 그래서 이 재미와 의미를 다시 찾기 위해서 활동의 과정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것인가 그 안에 담긴 그 사람의 내러티브 이런 서사들을 좀 같이 끄집어낼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참여자들의 즐거움을 어떻게 좀 충족시킬 것인가 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축제에서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은 홍보예요. 근데 일방적인 홍보거든요. 왜냐면 누가 오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우리 팀 활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와보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입장에 계속 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정말 이걸 원할까? 이것보다는 그냥 정말 생활문화가 뭔지 알고 좀 같은 경험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의 네트워킹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과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즐거울 수 있도록 특히 참여자가 더 즐거울 수 있도록 동료 생활문화인들과 네트워킹하는 그런 즐거움을 좀 재밌는 방식으로 꾸려보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한 생활문화 축제의 컨셉은 놀이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불광천을 좀 놀이동산처럼 일반인들도 좀 쉽게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이 놀이동산 가면은 되게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되게 그걸 즐기시잖아요. 아마존 그 영상 다들 아시죠?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시는 것도 되게 즐기시고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고 되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유행으로
되게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요. 참여자들이 우리가 즐거워서 하는 행사고 좀 그런 축제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놀이동산이라는 컨셉을 좀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사람들을 좀 모아서 얘기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참여자들을 모아놓고 좀 고민해 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상 보내고 어디서 기쁨을 얻고 또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좀 짜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중요한 거는 억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는 활동을 바탕으로 좀 프로그램을 짜보고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전달할지 그 팀 내에서 좀 고민해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보시면 서대문구도 OT를 했고 은평구도 따로 OT를 했고 또 같이 또 하는 OT도 공연팀들을 또 같이 OT를 하면서 이런 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하려고 잘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본격적으로 팀원분들하고 되게 어떤 프로그램 짤 것인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과 방식, 그리고 이후 무료 여부, 그리고 인원, 필요한 물품들을 스스로 정하고 계획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축제를 준비하는 계획하는 관계자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저희는 이제 축제 기본을 잊지 말고 재미를 보장하고 우리의 무드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면서 디자인, 컨셉, 공간 구성, 안전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활문화 축제에 총 21개의 생활문화 팀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같이 하는 것, 실제로 같이 만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를 합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번거롭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이제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저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로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오늘도 참석해 주셨지만 이제 물색 그리다가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면서 되게 좋다, 인상적이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불광천 작은 수레 전시회를 준비하셨고 조그마한 수레 작품들을 이제 평소 그리셨던 작품들을 전시해서 불광천 곳곳에서 숨은 그 봄을 찾듯이 그림을 좀 보고 산책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밖에서 그리다라는 활동인데 평소에 하시는 활동을 불광천으로 옮겨와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그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많아가지고 조금씩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구산동 댕댕이라는 팀인데요. 여기는 이제 불광천에 특화된 컨텐츠를 가져오셨어요. 강아지들 산책하는 패티켓과 산책 훈련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팀이었는데 이제 불광천에서 강아지랑 산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리드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뭐 산책 매너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 또한 사회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정해진 시간에 오셔가지고 자기 팀 소개하고 공연을 하시는데 그 9팀이 공연을 하시는 동안 다른 팀들이 또 다 같이 앉아서 즐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 팀 공연할 때만 왔다가 가고 다른 팀 공연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그 축제를 즐기는데 동참해 주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낱말 퍼즐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팀은 이렇구나 하면서 설명글을 막 각 부스에서 가서 보면서 그렇대 이러면서 막 이거 뭐가 중요한 키워드지? 이러면서 그 팀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또 참여자들은
그 생각보다 사실은 참여자들 네트워킹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준비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부스를 비우실 수가 없어가지고 다들 너무 바쁘신 거예요. 부스를 비우실 수가 없어서 다른 부스에 놀러 가셔가지고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도저히 그 시간이 안 나서 이건 좀 실패한 기획이지만 앞으로 좀 방법을 찾아서 더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네, 더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욕심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힌트들 같은 것들을 놓고 땡땡땡을 찾아라 그 퍼즐을 만들어 넣어서 이 힌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서명이나 도장, 스티커 이렇게 해야 그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되지 않을까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공간인 공간천에서 생활문화를 통해서 은평문화재단 최지영 주임님이 은평 생활문화축제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좀 거창하지만 은평 곱하기 서대문 생활문화축제 이상하고 일상적인 불광천 랜드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네 유니버스가 저희가 2017년 은평문화재단이 출범을 하셨잖아요. 그때 은평 미니 페어라고 네, 혁신파크에서 파크에서 진행을 한 그때도 물색 그리다가 처음으로 이제 참여를 같이 해주셨었고 그때 이후로 매년 형태를 좀 달리해서 단위에서 생활문화 축제를 네.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네. 참여를 해왔었는데 네, 박람회도 했었고 그렇죠. 네, 네. 그 공연 형식으로 이제 네, 또 진행도 주간으로 했었고 또 진행했었고요. 네.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서 이번에 특별한 네. 축제가 된 거겠죠? 네,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다 코로나가 이제 네. 터지는 바람에 네. 2020년 때는 아트러스라고 네, 버스킹 공연으로 네. 이제 그 축제를 대신했었고 네. 작년에는 생활문화 축제 주간 네. 그렇게 진행했었고 네. 올해 네, 이렇게 올해는 생활문화 축제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고 참여자 재미 보장하는 방법을 또 연구해서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와서 저것도 또 다른 형태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만 이게 대표하는 축제는 아니거든요. 축제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역에서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사례를 공유해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들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영쌤의 발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오늘 은평 생활문화 보고서 주제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눠볼 텐데 패널분들께 안내해 주시면서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물품을 하나씩 좀 부탁드렸었어요. 그래서 영진이 거 먼저 그럼 볼까요? 한번? 마이크를 드신 김에 물품을 통해서 내려놨었는데 저 진짜 뭐가 좋을지 어제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문화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뻔한 걸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뭘 갖고 왔냐면 가방인 것 같습니다. 저 이거 항상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는 거 아니고 어제 특별히 가방에 챙긴 겁니다. 바로 마우스입니다. 이게 저의 세 번째 마우스인데요. 뭐 일단 가져온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저의 취미이자 일이자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이제 놀이이자 이 모든 거를 지금 다 대변하고 있는 게 이 마우스예요. 지금 이 마우스도 벌써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다 낡아가지고 이런데 제가 얘로 놀이도 하고 돈도 벌고
지금 모든 작업을 얘로 다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마우스를 음악 작업을 그렇죠. 사실 실제로 악기 이렇게 하는 시간보다 얘 가지고 이제 그거 편집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악기를 하나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마우스를 꺼내셔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음악을 다 컴퓨터로 하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저랑 제일 가까이 이제 붙어 있는 친구라서 이 친구를 가져왔습니다. 네, 뭐 왜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인원으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네. 아, 또 큰 예산이 내년에 또 생길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영진님 감사드리고 저한테서 이제 가까운 네, 오해영 선생님. 네. 이분 이름으로 된 드라마도 있었죠? 또 오해영. 네네. 죄송합니다. 네. 작년에 이 팀도 저희 평생상의 멤버였었어요. 네, 물프레프 카페. 근데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단체로서는 두 번째 참여하시는 팀들도 있는데 저희가 부탁드린 거는 이제 프론트맨 말고 다른 보석을 좀 소개해달라 그렇게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 물품이랑 같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뭘 가지고 오셨나요, 선생님? 저도 마우스를 보니까 네. 저도 그냥 뜨개 바늘을 갖고 올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생님 뜨개 작업을 주로 하시고요. 너무 구질구질하게 많이 갖고 와서 네, 보여주세요. 얼른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박수 준비. 박수 준비. 저는 그 물풀의 북카페는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손주 3명을 케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쁘지만 너무 힘들고 되게 또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우울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원래 뜨개를 제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여기 서울은 되게 낯설고 이랬는데 조금 그런 공간이 있을까 하던 차에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또 대표자분이 물풀의 북카페 운영자와 이렇게 만나서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좀 소개시켜주라 이래서 저를 이제 추천을 했나 봐요. 되게 그 낯설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 예쁜 젊은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지금은 저는 가을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의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는 뜨개를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갔지만 그 뜨개도 사실 막 예술이나 뭐 모든 걸 이렇게 접목했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하거든요. 근데 너무 다양한 재능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제가 너무 복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고 지금은 쭉 저희가 이제 한 7년 정도 되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고 싶은 걸 늘 했는데 가장 또 재미있게 하는 거는 어린이 뜨개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방학 동안만.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저희 학교 그 어린 뜨개를 하러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그런 지금 실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정말 마냥 막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같이 뭐 자기 힘들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너무 같이 협력해서 잘 하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뜨개 학교입니다. 네. 오해영 선생님은 물풀의 북카페 운영진이시면서 이제 뜨개 모임의 회원이시면서 뜨개 학교의 강사님. 네, 뜨개 또 세 줄을 만들어 드렸어야 됐는데 네, 하고 계신 경험을 굉장히 다들 하고 계셔가지고 겸직을 말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랬습니다. 네. 영진님 그래도 가지고 오셨는데 마우스 카메라에 나오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약간 음악가십니다. 빈도 차이가 갑자기 이렇게 나는데요. 네, 그러면 이어서 네, 이순자 선생님께서 네, 저는 이번에 지금 1층에서 저희 전시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 도록입니다. 거기에 전시하고 있는 그림들을 묶어서 만든 도록이고요. 그리고
네, 한번 안에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다들 이제 가시기 전에 1층에 가셔서 그러게요. 전시회도 다 같이 보고 가시는 걸로.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저희 회원들이 저기 전시장에 지금 전시한 그림 중에 한두 점씩 냈는데 한 점씩을 이렇게 해서 도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이 1층에서 같이 관람하시는 걸로 할까요? 회원이 거의 90명 정도 되는데 전시자들은 한 50여 명 되는 중에 이제 또 그림을 2점씩 낸 것 중에 한 점씩을 선정해서 이렇게 또 달력으로도 만들었어요. 근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달력이 네 종류로 그룹별로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해마다 이렇게 달력을 저희 달력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달력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스프링도 넣고 이렇게 하지? 근데 저희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하느라고 저희 에란쌤에 항상 이런 달력을 만들어서 해마다 회원들과 또 방문하는 사람 또 친지나 지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순자 선생님은 수채화 동아리 물색 그리다의 회원으로 몇 년째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제가 횟수로는 7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물색 그리다를 만나게 된 계기가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생겨서 뭔가를 하고 싶다 생각했을 때 역천동으로 이사를 했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신나는 애프터 센터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수채화를 모집하는 그런 포스터였는데 제가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데 가도 되나 오세요 이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제가 어려서 수채화를 되게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사비 연필로 스케치를 해놓고 거기에 물감을 칠하는 순간 그 스케치 밖으로 나갔는데 미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근데 첫날에 가서 이제 어떻게 오게 됐냐를 질문하실 때 제가 그 혼난 기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에란쌤은 물하고 물감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섞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그렸던 스케치 밖으로 나가서 혼났던 기억이 지금까지 올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혼났던 기억이요? 혼났던 기억 때문에 그 에란쌤의 자유로운 수채화를 하게끔 하신 그게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났던 기억이 없으셨으면은 배우실 생각도 없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저기 은평예술문화회관에서 드로잉 그 수업이 있어서 접수하느라고 줄을 길게 서 있을 때인데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에 가셨다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오는 바람에 그 길로 줄 서 있다 달려가서 잃어버리고 있다가 역천동으로 이사 와서 또 이렇게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어린 시절에도 계속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있으셨군요. 그랬나 봐요. 잘한 적은 없는데 네. 마음속에는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물색 그리다도 올해 10주년? 네, 10주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주년인지 몰랐는데 10주년 됐고요. 저도 사실은 첫 해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북한산에 가서 단풍잎을 너무 예뻐서 주워왔는데 그리라시는데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쳐다보고 이거 대고 그려도 돼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에란쌤의 늘 긍정적인 그거로 인해서 이제 대고 그렸고 그해 예술회관에 제 그림을 걸어주셨는데 너무 민망해서 오프닝에 가고 누구 초대도 못하고 저도 그 자리를 잘 즐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 거듭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또 손길이 필요하고 이런 걸 알면서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됐고 지금은 이 자리까지 왔네요. 사실 상민쌤이 대표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5년 이상 된 사람이라야지 된다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저의 일상이 많이 변해서 제가 수치하는 나의 MSG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냥 막 대가족 속에 살다가
저는 없이 그냥 엄마로 며느리로 살고 있다가 이렇게 수차를 만났는데 마을에서 너무 주부들인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게 나와 보니까 시민으로 살지 않았더라고요. 시민회를 통해서 제가 수채화를 만났는데 시민으로 살지 않았구나. 나는 그냥 그냥 가족 이렇게만 살다가 근데 주부이면서도 활동도 하고 미술을 배웠는데 전문가도 아닌데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란쌤의 그 품 안의 삶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제 또 저희들을 기초과정을 훈련시켜서 이제 혼자가 다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룹으로 이제 서부장애복지관, 마을속 학교, 여기저기 별별 곳간도 가고 사실 부족하지만 에란쌤은 조금 먼저 만난 이후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너무 기쁘고 이번에도 전시를 하면서 제가 없어지는 친정집을 그려보겠노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남동생이 진 집인데 서운해 하는데 제가 선물로 주려고 지금 그려서 전시를 하는 중인데 저도 되게 뿌듯하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나는 그동안 시민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이 그림을 하면서 개인의 변화가 많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았고 그냥 저희 시대에는 제가 살던 그쯤에 저희 또래들은 현모양처 이래서 결혼해서 그냥 8식구 살면서 정말 그냥 단란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니까 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수차를 만났고 하다 보니 매일 못한다고는 했는데 에란쌤이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냥 물감 색깔도 못 외우겠고 또 영어로 된 그거를 보려면 또 영어가 부족하니까 힘들고 그런데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해라. 그래서 보니 나뭇잎을 대고 그렸던 내가 보지 않고 되지 않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보면 너무 많은 성장을 했고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롯데몰에 전시를 이제 자작나무하고 해바라기를 또 마을속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그 수업을 진행했는데 작년에 해바라기를 그려보세요 했을 때 그 그림을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마을속 아이들 친구들이 그린 그림하고 제가 작년에 그렸던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저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저를 보면서 되게 뿌듯하고 또 가족들도 되게 언제 그렇게 저희 친정아버지가 언제 그림을 배웠어? 이렇게 하실 정도로 재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마을 속에서 또 사람들 알아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의 생활에 저의 일상에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물색 그리다 10주년 축하드리고 체리 페인트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물색 그리다 전시는 11월 26일까지 상상청 1층에서 계속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길에 들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옆자리에 계신 김명희 선생님이 물건을 네, 저는 다 예상이 되시겠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악기 중에서 제일 비싼 악기인데요. 네, 이건 조금 낯설으실 거예요. 이제 트리플이라고 해가지고 관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바람 넣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일반적인 오카리나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음역대가 좀 훨씬 넓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거의 많은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보통 오카리나가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든 구운 도자기 종류거든요. 온도는 약간 이제 다르게 굽기는 하는데 그래서 색깔들이 좀 별로 안 예뻐요. 칙칙해요. 다 황토색, 검정색 이런 류가 제일 많은데 예쁜 오카리나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도자공예 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제로 만드시는 오카리나가 있는데 그런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100만 원 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다가 이제 이베이에서 막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대만 오카리나인데 사실 오카리나 가격은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뭐 관세 배송비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오카리나는 그래서 제일 비싸고 제일 예쁜 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카리나를 왜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오카리나 선생님이라서요. 네, 저 이순전 선생님 말씀하신데 제 옛날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순전 선생님하고 조금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 선생님하고 엄청 친하게 지낸 학생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난 음악을 참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음악을 또 전공했으면 어떻겠냐 이러는데 집에다 얘기했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지 알고 그렇게 뭐 애가 재능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살기도 어려운데 음악 하려면 또 뭐 레슨비 부모님들은 그런 걸 먼저 생각하시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또 막 생활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때였잖아요. 그래서 네가 음악을 하면 형제 중 한 명이 대학을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음악에 꿈을 접었죠. 그리고 진짜 점수에 맞춰서 학교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생활도 너무 재미없게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50살 되던 해에 되게 진짜 결심을 했어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굉장히 용감하게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악기를 저는 이제 노래를 좋아해서 합창단 뭐 성가대 이런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었어요. 그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심하게 어떻게 오카리나를 선택했냐. 좀 폼나는 악기도 많은데 근데 그때도 악기가 너무 비싸고 레슨비가 비싸고 이런 거는 또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 뭐 하나 더 가르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오카리나 누가 연주하는 거를 지인분이 연주하는 걸 들었는데 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악기냐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때 알게 되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보니까 또 배울 기회가 오니까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년째 오카리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하니까 생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생활인데 정말 일처럼 열심히 했어요. 지금 12년 동안 거의 안 쉬고 오카리나를 했고 계속 앙상블팀 만들어서 교수님한테 레슨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년 차쯤 되니까 제가 어느새 선생님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공연으로 오카리나 팀 섭외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불의의 사고에 첨사가 있어가지고 못 들을 것 같은데 혼자 혹시 괜찮으시면은 짧게라도 그래요? 지금 반주도 없고 짧게라도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소리만 좀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DS님이 옆에서 마이크를 좀 흔쾌히 이렇게 응주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카리나 음색이 너무 좋네요. 네. 아까 이거 되게 좋은 거다 비싼 거다 해가지고 말씀하신 50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사실 다른 고급 악기들에 비하면 그렇죠. 네. 선인 악기 그래서 이게 제가 가르쳐 보니까 악기도 별로 안 가방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가르치고 어른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 봤는데 지금 저의 이제 포커스는 저와 비슷한 세대, 시니어 세대 분들이 취미로 하기에 정말 좋은 악기다. 안 비싸. 일단 기본 배우는 악기는 10만 원대 정도면 사시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안 비싸고 그 악기 크기도 작고
그리고 처음에 소리 내기가 되게 쉬워요. 다른 악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쭉 가르쳐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악기고 배워보신 분들이 또 저한테 주시는 피드백이 되게 너무 만족스럽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요즘에 제가 오카리나 전도사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또 은평 생활문화 네, 축제 때 네, 참여하셨던 네. 공연팀 중에 또 한 팀으로 네네, 제가 제자들하고 이제 꽃피는 오카리나라는 팀으로 함께 공연했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특별했어요. 저 불광천랜드 그 축제도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준비해주신 주최 측의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예, 진짜 대부분 다른 그런 제가 워낙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 많이 다녀보거든요. 근데 행사가 규모가 너무 크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네, 더 좋았고 그 처음에 회의할 때 어떤 그 동아리들하고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동아리들한테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놀랬어요. 이런 거 해두니까 와서 그냥 연주하고 가세요. 뭐 이 정도였거든요. 보통 그렇거든요. 행사 만들었으니까 와서 연주하고 싶어서 저희들은 그런 무대 만들어주면 또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그 정도만 하고 가는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뭔가를 어떻게 막 만들어주시려고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막 그거를 끄집어내시려고 막 노력하시고 그러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하고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카리나 말고 오플밴드라고 또 멤버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네, 제가 50플러스 재단 쪽에서 오카리나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강사로 또 수강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랑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음악의 꿈이 되게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생계 문제 때문에 음악을 접었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야 우리 덧는 좀 이거 못할 것 같다. 한번 해보자. 만들어보자. 밴드 한번 해볼래?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가 대표로 시작을 해서 하다가 제가 마실 오픈하면서 이제 대표를 다른 분한테 넘겨드렸는데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오플밴드도 어쿠스틱 밴드인데 기타하고 뭐 보컬 베이스, 젬베 이런 타악기 있고 저는 이제 보컬하고 중간중간에 오카리나도 좀 넣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잘은 못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자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뭔가 하고 싶었던 거를 지금 잊지 않고 그거를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플러스 좀 활동하시면서도 느끼신 게 많다고 했는데 이제 인생의 이막을 어떻게 열까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곳에 가보니까 저 같은 이제 퇴직하고 이제 나 뭐하고 살지? 이런 고민으로 다 모인 사람들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많이 걱정되는 게 남성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이 돼요. 여성분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찾아다녀요. 뭔가 배우고 하는데 어디 가면 남성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다 어디가 북한산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남성분들도 보통 재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사는데 뭐하고 살까 이분들 정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저도 오카리나 가르쳐보면 남자 제자분들 한 5분 들어오면 한 분 정도 살아남고 다 저녁 시간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은 술자리에 뭐 모임에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아예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전 남자분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악기도 좀 하고 좀 보면은 되게 열심히 사셨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시니어 남자분들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근데 이제는 안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좀 재밌게 살고 이러면 자식분들한테도 존경받고 이럴 텐데 꼰대 소리 안 듣고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김대기 선생님 이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또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러면 네.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느낌인데 중년 남성의 대변인 그래서 네. 불과 몇 년 전까지 영희쌤이 안타깝게 이렇게 내 이립인데 선생님 가지고 오신 물건과 함께 커피를 드시고 계신 게 아니셨군요. 저희 그 꿈꾸는 합창단이 그 톡방이 있는데 거기 지금도 한 53분이 계셔요. 네, 매일 2분씩 만나서 뭐 얘기를 해도 거의 한 달을 보내야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인데 저희가 뭐
사실 합창을 핑계로 하고 거의 뭐 만나서 수다도 떨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만나서 뭐 말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저기 뭐 낮에는 뭐 커피도 담고 저녁에는 뭐 술도 담고. 근데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 우리 꿈꾸는 합창단 단원들의 자기 이야기도 채워주고 당신의 이야기도 내 채용을 받고 우리들의 일상도 채워주고 그리고 또 어떨 땐 뭐 슬픔, 아픔, 분노 이런 것도 비워주고 딱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김영애 선생님이 이제 중년 남성들이 많이 생활문화를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직접 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그러면 10년 동안 하신 건가요? 합창단인데 네. 거의 그렇죠. 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작년에 그만두셨으니까 네네. 계속 하시면서 이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노래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합창단 10년 하셨는데 노래를 싫어하신다고? 제가 그 중학교 때 제가 그 2학년 때 이제 그 음악 선생님이 젊은 그 아리따우신 이제 왜 막 흠모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을. 그래갖고 이제 음악 선생님 흠모했는데 짝사랑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실기 그거 봤잖아요. 노래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그래갖고 제가 진짜 정말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우리 그지밥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걸 하고 이제 그때 하여튼 뭐 60명, 70명이었으니까 물론 다 못 부를 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가갖고 오가며 하는데 대식이 들어가 딱 이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그때부터 음악이 딱 싫었고 노래도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보내다가 이제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지휘자니까 지휘자가 너무 이렇게 그 즐겁고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막 저는 이제 맨날 직장만 다니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다른데 뭐 하기도 뭐하고 해서 이제 그 쫓아다니면서 형님들하고 이제 술 마시다가 너 계속 이러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같이 술 먹시자. 공짜로 얻어먹는 것도 미안하지 않냐. 회비 내고 당당히 마셔라. 그래갖고 내가 들어왔더니 갑자기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지금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실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9년 동안 계속 노래를 가르치면 과연 변할까 안 변할까? 저는 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한 편씩 있으세요. 그렇죠. 서사가. 네. 그 발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래 실력이? 노래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라찬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자생적으로 파생된 막 놀이들이 많아요. 뭐 자전거 타는 것도 있었고 또 우리 꽃 이렇게 좋아가지고 꽃 이렇게 모여가지고 꽃 사러 저기 서울은 가서 막 꽃 사고 분양하고 막 하고 또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구 맨날 모여가지고 당구 치고 뭐 저기 바둑하는 사람 바둑 두고 뭐 하여튼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저는 그 꿈꾸는 합창단에 10년 동안 이렇게 있어보면서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요. 이렇게 제가 부풀어 오르는 게 뭐 별거는 아니고 이렇게 그 왜 스폰지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런 여유들이 생겨가지고 일상에 있는 아픔들이라든지 나에게 주는 상처라든지 충격들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과 충격들이 꿈꾸는 합창단 이전에 나한테 주었던 그만큼의 상처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이거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일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픔들이 상처들이 이 꿈꾸는 합창단을 10년 동안 하면서 내가 좀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뽀송뽀송 튕겨줘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되게 건조했던 삶에서 좀 이렇게 뽀송뽀송한 삶으로
변화된 게 아닐까. 감정의 어떤 스펀지를 만들어준 거네요. 네. 문화예술 활동이. 네. 단단해지고 또 그 회복 탄력성을 네, 더 네, 네.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퇴하시고 제일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 또래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과 지금 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뭘까요? 은퇴를요? 아니요. 이런 생활문화 활동을 지역에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근데 제 생각에 안 하시는 분들은 은퇴해도 안 할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제 주변도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자신이 내가 변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뭘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내가 뭐 합창단을 해야겠다 해서 딱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고 또 삶의 변화라는 것들이 어떤 특이점들이 와야 되는데 그 특이점들은 그게 4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세워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세움, 그 다음에 그 세운 것에 대한 지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이쪽 영역이고 두 번째 영역은 그냥 저는 이렇게 좀 비유가 썩 적절하진 않은데 지뢰 있잖아요, 지뢰. 이건 행복의 지뢰라고 생각드는데 행복의 지뢰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운명과 확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의 지뢰들이 많아야 그리고 세우고 지켜주는 이 행복한 지뢰들이 많아야 오다 가다 걸려서 터질 수가 있다. 행복 폭탄이 터지죠. 그렇죠. 행복한 지뢰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변화는 정말 운명처럼 오는 거고 그 운명은 역설적으로 확률적이다. 그래서 많은 이런 공간들, 생활문화 공간, 생활문화 단체 또는 조그만 모임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딱 걸리는 운명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지난번 불광천 행사 때 저기 남자분이 80도 넘으신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많아 이러시는데 저희 시민회 수채화 배우러 저녁에 오시거든요. 너무 행복해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날 거기를 나간 게 행운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행사에 오셨다가 지나가시다가 보신 거래요. 그래가지고 수채화 수업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남자분인데.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좀 좋아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놔둬야지 또 오며 가며 그렇게 운명처럼 그런 기쁨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었다는 거를 네. 이렇게 약간 증명? 뿌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영진님? 말씀해주신 네. 것들처럼 또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생활문화 활동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콘텐츠라고 해야 되죠. 그것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걸 함께하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좀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진 선생님을 네, 영진님이 올해 지금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하는 느낌으로 좀 계셔가지고 자, 지금 다른 패널분들은 어릴 때 제 생각에는 어릴 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술 활동을. 하지만 이제 생계도 있고 못하시다가 가정 환경도 그렇고 못하시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신 시기가 됐을 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영진님은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음악 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진님은 그걸 못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음악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나요? 우선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가지고 절대 멍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생각나가지고 좀 그랬고 저는 음악은 저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가지고 이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뭐 성가대도 하고 뭐 합창도 하고 동네 대회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결심을 붙이죠. 내가 이제 이걸로 해야겠다. 음악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가수가 그냥 막연하게 대중 가수가 되고 싶은 이제 욕심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련회를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수련회 다니면서 노래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기획사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만나지 말아야 할 뮤지션을 만나게 락커를 만나게 되는 거죠.
대중음악을 쭉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헤비메탈 밴드 이런 걸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원래 노래를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드럼을 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락을 막 할 목소리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서 드럼을 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고를 진학을 하게 되고 원래 성격이 이렇게 막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기웃기웃 관심 가지는 걸 좋아해서 악기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작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대 가게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고랑 예대를 갔던 게 음악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음악을 정말 제가 이제 좋아서 재밌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재미랑 꼭 연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결국에는 한국에서 예고나 음대도 다 주입식 교육,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창의력, 상상력을 막 펼칠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의 스타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고 이제 계속 이제 음악 활동하다가 이제 제가 여기 은평구에서 활동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여기 은평구청 공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 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 얼른 와서 한 바퀴 돌아 이제 해가지고 다 이제 이런 기관이나 시설도 다니면서 공연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잘 봐주셔가지고 뭐 이제 행사도 다니고 뭐 그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는데 어제 잠깐 영재님 미리 만나고 있었는데 어제 했던 말씀 중에서 지역 스타가 되고 싶었다고 원래는 그런 얘기를 네. 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 네, 21살 때쯤. 네. 왜 지역 스타가 되고 싶으셨는지. 저 일본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스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올라오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모이는 데는 이제 동경인데 거기에 출신들끼리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지역에서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는 게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이제 일본 음악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어렸을 때. 지역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그럼 지금 접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볼까요? 스타 아닌가요? 지금? 고맙습니다. 꿈은 항상 영원한 거죠. 네. 그러면 또 오혜영 선생님께 네, 마이크를 지금 다들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해오시면서 힘겨웠던 부분들 근데 김명현 선생님은 힘겹지 않으셨던 것 같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손주들 키우시면서 우울함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면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들 들으니까 저는 예술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술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어려서부터 막 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니고 되게 엄마가 뜨개 옷을 너무 많이 해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돈 주고 사는 다른 친구들 옷이 되게 부럽고 굉장히 싫어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남들이 막 자기 애기 옷 떠 입히는 게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생기면서 하게 됐어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 때 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뭐 되게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뜨개를 하면서 그게 해소가 됐어요. 뜨개를 하고 있는 순간은 잡념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이거 중독이에요. 하나 하면 다음 거 또 하고 싶은 게 미리 막 머리에 생각이 나고 또 이것도 집중해야지만이 틀리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일상에서 갖는 어떤 스트레스나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남편에 대한 어떤 미움 같은 게 생길 때도 뜨게 하면서 그냥 나 혼자 풀어요. 그 본인한테 사과를 듣지 않아도 제가 그냥 풀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요. 그런 경험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물풀이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생활 문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의 어떤 도피처고 놀이터고 그랬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친구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게 생활 문화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게 이제 고맙게도 생각했는데 사실 저만큼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지금 엄마들은 저만큼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또 너무 많은 걸 챙겨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아이 키울 때하고 지금 손주를 바라보면서 과연 제가 많이 섭섭했던 거 많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 좀 뭔가를 더 알았으면 더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막상 손주들을 가까이 거의 엄마 대신 보다시피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근데 내 주변의 엄마들이 거의 다 선생님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떤 남한테 베푼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것도 그게도 이제 예술이 접목이 되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생활 문화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뜨개를 통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치유되신 경험이 네.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물풀의 북카페에서 그 뜨개 활동을 같이 하시면서 관계를 쌓고 거기서 오는 또 행복감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뜨개가 이제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는 했는데요. 오랜 시간 우리 회원들이 이제 우리 회원 이름 다뜨자예요. 그 운영진 하는 사람이 뭐든지 다 떠버리자는 그런 의미로 다뜨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뜨개를 하면서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모든 생활 공감을 다 함께 하고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저희가 지금 크게 제가 되게 만족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벌컥 공동체예요.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값싸게 좋은 물건 많이 함께 구입해서 이렇게 포장이 안 돼서 오니까 그 일일이 다 포장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것도 많이 접하고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 말을 꺼내도 정말 자기 시간을 아끼지 않고 협력을 너무 잘해요. 그런 걸 보면서 치유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냥 매일매일 감사해요. 네. 남성 회원분들이 있나요? 뜨개?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저녁 시간대를 왜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빠들이 안 그래도 바쁜데 과연 하려고 할까? 근데 가끔은 초등학생 저희가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남학생들이 와요. 네, 남학생들 하고 싶어. 의외로 여학생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빠들은 뜨개 하면 되게 나이 중년이 되면 조금 여성스러워진다 하잖아요. 오히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되게 유명한 니터들 중에는 남자분이 되게 많아요.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있고 그분들이 보면 또 여성하고는 좀 다른 저희가 이제 인형을 좋아해서 인형을 많이 만들어 갔는데 거기서 되게 감동받은 남성 니터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자기 좀 욕심이 나시나요? 욕심이 나네요. 네, 저도 저 얘기 거 좀 짜주고 싶고 이런데 좀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뜨개는 여성들의 것이다라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이게 처음에 유럽의 시작이었대요. 어부가 뭐 건물 만들고 한 거기에 시작이었다는데 유럽에서 발전해서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이 문화가 접해졌다고 볼 수 있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독학할 때는 우리나라 서적도 없고 일본 책을 보면서 글은 모르고 이제 뭐 눈치껏 혼자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다가 중간에 가서 이제 체계적인 걸 배우게 됐는데
유럽인들은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거긴 추워서도 더 뜨개가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양말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뜨는 곳이고 우리는 이렇게 온돌 바닥이라 양말이 별로 필요가 없고 예 근데 거기는 보면 남자도 또 어린이 중에서 남자애들도 너무 많은 뜨개 인구가 있어요. 되게 부러워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제 마음의 치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뜨개 아, 통해서 네. 이런 것들도 적극 좀 권합니다. 네, 추천을 네. 해주셨고요. 네. 실제로 본인이 많이 치유가 되셨다고 이제 하시고 모인 회원분들 간에도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랑 조금 연관되는 거를 오혜영 선생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활동인 뜨개 활동이 그 지역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하시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예, 제가 사실 제일 잘 못하는 게 뭐 홍보나 예, 밖에 나가서 제가 뜨개 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거 잘 못해요. 근데 이만큼이라도 좀 알려지고 주변 사람들 올 수 있는 거는 그냥 주변의 엄마들이 제가 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가을도 여기 와 있지만 가을뿐 아니라 거기에 뭐 실제로 사진을 잘 찍는 사람 뭐 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도 포스터도 엄청 멋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뜨게 하는 저의 이제 한 부분이 돼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좀 늘리고는 싶지만 제 역량껏만 하고 싶어요 사실.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김태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도 그런 확률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홍보를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저도 매일 고민하고 있거든요. 고민해주세요 재단. 네. 아, 예. 고민해주세요. 저의 몫으로. 근데 그 좀 뜨개 그 회원이신 선생님께 질문이 조금 잘 안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지역에 뜨개 모임 다 있더라고요. 정말 또 공간이나 왜 무슨 그 동호회 같은데 보면 지역별로 뜨개 모임 다 있어요. 진짜 뭐랄까 보증된 모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활문화 중에서도 조금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많은 모임이다라는. 맞아요. 뜨개 유행을 타지 않는 유행을 타지 선물인 않고. 것 같아요. 이게 공예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많고 그런데 가끔은 반짝 유행하다가 잘 안 알게 되는 그런 공예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생활하고 밀접해요. 물론 뭐 필요 없는 소품도 뜨긴 하지만 옷이나 우리가 실제 착용하는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유행을 타지 않는 것 같아요. 붐이 일어날 때 있기는 해도 그래서 저는 뜨개는 그냥 그 외국 사람들처럼 사서 쓰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서 쓰는 게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것도 우리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진님은 여기서 예술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오혜영 선생님이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예술활동이 아니고 그냥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다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술 활동으로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실제 예술 전공하고 이런 분들이 지역 활동을 하거나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여기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거 한 4년 전에 내려놨어요. 그 음악도 그 전까지는 사실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TV 같은 데 봐도 야, 대중성 있는 거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상업적으로 해라 뭐 이런. 사실 그런 거 하고 다 내려놓지도 못하면서 그런
뭔가 그것도 약간 교육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저는 그냥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기로 한 4년 전쯤에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래도 예술 활동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활동을 활발하게 같은 맥락인 거죠. 공익 때는 끌려다니셨지만 지금은 내가 원해서 한다. 네, 뭐 그런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또 지역에서 어떤 예술 실험들을 하고 있는 기획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아, 그 N개 서울 기획단이라고요. 은평문화재단에서 이번에 공모에 어떻게 선정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칭찬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불새끌이단은 뭐 이미 지역에서 검증이 된 단체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에란쌤이 어딘가에서 보시고 계실 테니까 수채화는 또 이런 매력이 있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그러니까 힐링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에란 쌤께서도 나는 미술 치료사가 아니다 하는데 힐링이 된다 그러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1년 이상을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세 가지가 삼원색이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색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물에다가 색을 섞어서 이렇게 할 때 굳이 꼭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어떤 형태가 나고 색깔이 어우러지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된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냥 마음만 내시면 네,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물색그리다라는 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참여하시면 일상의 무료한 생활을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김명현 선생님은 아까 여쭤보지 못하는 건데 북한문화공간 마실을 또 오픈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네. 마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실이 저도 아까 그 제가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 밀착형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지금 고전 중에 있고요. 프로그램 많이 하셨던데요. 낭독극도 하시고 전시도 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카리나 사실 저는 오카리나 하는 사람으로 오카리나를 알리겠다, 음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공간을 만들었는데 공간이 조금 생각보다 약간 크다 보니까 뭐 음악만 하기에는 조금 아깝고 그래서 요즘 낭독극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무대도 조그맣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이고 제가 동네 배움터 우리 동네 배움터 하고 있거든요. 사다 보니까 요즘에는 문화기획자로까지 제 영역이 확장된 것 같아가지고 네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막 기획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뭐 낭독극, 연극, 캘리그래피 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것도 많고 근데 위치가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위치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제자들은 안 올라 그래요. 저는 제 제자들 수업을 앉아서 하고 싶었거든요. 보따리 장사 이제 그만하고 출강하는 것만 그동안 했었는데 나 내 공간에서 찾아오는 거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제 제자들은 막 서울 각지에 다 붙어있고 하니까 선생님 너무 불편해요 가기가 다들 안 오세요. 그래서 그 꿈은 접었고 이제 마을에서 제가 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 달의 말 골목 음악회를 기획하시고 진행하셨잖아요. 네, 올해 6월에 달의 마을 축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음악회를 맡아서 그 한 꼭지를 제가 기획해서 진행도 하고 출연자 섭외도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우리 동네에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활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요즘에 이제 조금씩 교류하면서 굉장히 마을에서 재밌게 지내고 있어서 이게 좀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너무 좋겠다. 내년에도 음악 꼭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갈 길을 잃고 있어가지고 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입니다.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림이 좀 그려졌거든요. 근데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제가 작년에 응암 3동에 계시잖아요. 네, 달의 네, 마을에 네, 맞습니다. 응암 3동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랜선 요리교실 했었는데 그 지역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공간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공과는 상관없이 네, 많이 이제 조금 프로그램 진행해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네, 그러고 싶어서 지원 사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나 이거 하려고 공간 오픈했나 이런 생각이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할 시간은 없어지죠. 네, 점점.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머리가 복잡하답니다. 꿈꾼 합창단 9년 동안 하셨는데 이런 활동을 잘 모르시는 중년 남성분들을 위해서 저 며칠 전에 이제 여기 패널로 우리 차출되면서 딱 느낌이 왔죠. 도대체 뭐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 합창단에서 지지고 뽑는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이렇게 합창단 하면서 뭐가 좀 좋더나? 뭐가 또 바뀌어진 게 뭐 있더나? 그랬더니 내 눈을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형 설레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저녁 8시도 설레이고 합창단 관련해서 만나고 뭐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순간들이 설레인다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설레인다는 것을 기억도 안 났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있다고. 설레임을 잊으신 분들 그리고 설레이고 싶은 분들은 꿈꾸는 합창단으로 오십시오. 중년 남성들 보고 계신가요? 은평구의 중년 남성들. 제가 설레었습니다. 가입하고 싶었어요. 바로. 그러면 끝으로 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돼가지고 생각보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었고 네. 이제 오늘 이제 나오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DS님 먼저 네, 이렇게 역순으로. 네. 할게요. 일단 저는 12일 은평 상상 퍼포먼스 닿는 마당 공연을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파이팅! 내년 10주년 공연, 또 20주년 공연, 30주년 공연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처럼 하던 대로 할 거고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공간이 있으면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아, 이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던 거 그냥 하나씩 다 해보려고요. 다 해보고 마을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일들이 되게 재밌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대로 해오던 대로 할 거고 내년 5월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 건물주님께서 인상을 안 해주시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하면서 네 기대는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상이 무료하시다면 붓을 들고 저희 문스에 그리다를 찾아주시면 저희는 공간도 있습니다. 뭐 누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 회원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뭐 배움이 필요하시면 또 기초과정 8주만 지나면 동아리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네,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문스에 그리다를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6일까지 이 아래 1층 상상청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누구나 참여 또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 너무 참여해서 좋았고요. 일단은 오늘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한테 꼭 권유를 할 예정이고 뜨게 합창 하지 말라고. 일단 뭐가 됐든 좀 찾아드리는 이제 과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 이제 불광동에 작은 이제 스튜디오를 하나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도뮤직이라고 이름을 적고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오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끄기는 사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 하기 위해서 운동을 겸하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젊은 분들이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드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니까 실제로 많이 경험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풀이의 북카페는 제가 항상 집처럼 있는 곳이니까 저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시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물풀의 저희 아틀리에 소개를 빼먹었네요. 네, 물색 그리다가 운영하고 계시는 공간이죠. 샘물 아틀리에. 역촌역에 있는. 네, 저희 김용현 선생님이 공간 홍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동아리 공간이 있는데 역천역 1번 출구에 보시면 샘물 아틀리에라고 그 쿼레에 있는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 부탁드립니다.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든 방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잘 썼습니다, 선생님. 저 올해 프로젝트를 거기서 진행해가지고 저도 네, 썼습니다. 제7회 은평 네. 상상 컨퍼런스 문화 테이블 네. 2022 은평 생활문화 보고서 네.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쌤? 네, 이렇게 오늘 7회차 맞는 상상 컨퍼런스에서 문화 테이블로 여러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내년에도 이제 문화 테이블은 3번째, 그리고 8회 상상 컨퍼런스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네, 재단도 내년에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오늘 지영쌤을 제가 섭외를 해드렸는데 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불편하셨죠? 네,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 은평 사회문화보고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